원피스 설정들 총정리. 일단 원피스 세계관의 도검류는 최상명검, 명검, 양검, 예검, 잡검 총 5개의 등급으로 나뉩니다. 명공이 만든 최상명검, 명검, 양검 총 83자루는 따로 명검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등급 불명검과 잡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콤피라입니다. 해군 중장 모모 우사기가 가지고 있는 검입니다. 다음은 듀렌달입니다. 캐번디시가 사용하는 검이고 원피스에서 보기 드문 네이피어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레첼입니다. 샬롯 크래커가 사용하는 검입니다. 스파타의 형상을 띠고 있으며 코등이 모양이 크래커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라오입니다. 사왕 샬롯 닝닝의 세 번째 딸인 기브인 샬롯 아망드가 사용하는 명도입니다. 이름의 뜻은 뱅어입니다. 다음은 나기나타 캐스이입니다. 한야발이 사용하는 무기이고 두 손잡이 끝에 날이 달린 형상을 하고 있으며 한야발은 이 캐스이를 고속 회전시키며 불을 붙이는 기술을 구사합니다. 다음은 펑크 프리드입니다. 스펜담이 사용하는 검이며 코끼리 열매를 먹어서 자아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키코쿠입니다. 트라팔과 로우가 사용하는 검이며 주인의 털모자처럼 털 장식이 둘러싸인 코등이가 특징이고 SBS에서 밝히길 예검 축에도 못 드는 등급이 없는 잡검이라고 하며 그냥 능력을 사용하는데 보조하는 도구쯤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중력도입니다. 해군본부 대장 중 한 명인 후지토라가 사용하는 검입니다. 히라가나에서 알 수 있듯이 중력도라고 쓰고 그라비토라고 읽는데 영어로 중력을 의미하는 그래비티를 이용한 일종의 말장난입니다. 다음은 소울솔리드입니다. 부룩이 사용하는 검이며 바이올린을 켜는 활로도 사용합니다. 다음은 그리폰입니다. 샹크스가 사용하는 검이고 커틀러스의 모습이지만 상당히 큽니다. 다음은 나폴레옹입니다. 샬롯 링링이 사용하는 검이며 호미지라서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해적모로 쓰고 있으며 전투시 칼날이 튀어나옵니다. 다음은 라이유입니다. 시루가 사용하는 검입니다. 다음은 소토무소입니다. 아카자야 구남자 중 하나인 요코즈나 카와마치가 사용하는 에도입니다. 다음은 채참도입니다. 요삭과 조니가 사용하는 널찍한 검입니다. 아론파크에서 하치와 싸울 때 조로에게 화도 1문자 한 자루밖에 남지 않아 요삭과 조니에게서 빌려 하치를 쓰러뜨렸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나선도입니다. 토비로포 사사키의 검입니다. 겹겹이 붙어있는 칼날들과 함께 빙글빙글 돌아가며 상대방을 베기보다는 갈아버리는 성능을 지녔습니다. 다음은 칠성검입니다. 원피스 극장판 저주받은 성검에서 나온 요도이고 조로와 동문이자 극장판 최종 보스인 사가가 사용하고 검 자체가 사가를 잠식하여 아스카섬을 멸망의 위기에 빠뜨립니다. 처음에는 루피와 싸운 뒤 칠성검 봉인 의식이 성공하자건 본체 자체는 완전히 파괴되었으나 칠성검의 혼은 여전히 사가의 몸에 들어가 그를 잠식하다가 조로의 화도 1문자에 의해 사가가 베이고 패배하면서 칠성검의 혼까지 빠져나오며 완전히 파괴됩니다. 다음은 텐구야마 히테츠가 폐용한 검입니다. 루피와 처음 대면하는 첫 등장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차고 있는 검입니다. 코등이가 나뭇잎 여러 장을 둥글게 펼쳐놓은 모양이고 검집에도 나뭇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래 귀철을 가져가려는 루피를 대경질식해서 말리니까 대신 그 칼을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히테츠는 이것도 명검이라며 난감했습니다. 이번에는 4등급인 예검인 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대 귀철입니다. 와노쿠니의 대장장이 텐구야마 히테츠가 만든 검이며 롤로노와 조로가 왼손에 쥐고 있는 검입니다. 로그타운의 어느 무기점에서 요도라는 것을 듣고 자신의 팔을 거는 도박을 통과하면서 획득했습니다. 다음은 시구레입니다. 타시기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검입니다. 이름의 뜻은 가을비입니다. 이번에는 3등급인 양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바시리입니다. 50자루 양검 중 하나이며 롤로노와 조로가 오른손에 쥐고 사용하던 검입니다. 하지만 녹록 열매의 능력자 슈테령과의 전투에서 날이 완전히 부식되었습니다. 다음은 카슈입니다. 바로 그 워크스의 요원 미스터 11이 들고 있던 검입니다. 루피 일행을 쫓아 위대한 항로로 들어온 타시기가 입수했습니다. 이름은 꽃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2등급인 명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도 1문자입니다. 세계에 단 21자루만 존재한다는 명검 중 하나이며 조로와 쿠이나의 약속의 증표가 되는 검입니다. 이 검은 와노쿠니의 도공 시모치키 코자부로가 만든 검입니다. 다음은 2대 귀철입니다. 명검 21자루 중 하나이고 3대 귀철과 마찬가지로 귀철 1파가 만든 명검입니다. 와노쿠니의 대장장이 텐구야마 히테치의 조상 코테츠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루피가 멋대로 가져다 쓴 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흑도 슈스이입니다. 명검 21자루 중 하나이며 먼 조상 와노쿠니의 도신 류마가 사용했던 검입니다. 롤로노와 조로가 오른손에 쥐고 사용하거나 일도류를 쓸 때 주로 사용하던 검이죠. 와노쿠니에서 슈스이는 와노쿠니의 국보인이 돌려달라는 코즈키 히요리의 부탁을 받아들여 엠마와 교환했습니다. 다음은 엠마입니다. 아메노와 바키리와 함께 과거 카이도에게 유일하게 상처를 입힌 전설의 검 중 하나입니다. 파도 1문자를 만든 도공 시모치키 코자부로가 만들었습니다. 코즈키 오뎅이 생전 사용했던 검 중 하나이며 오뎅이 처형당하기 전 코즈키 히요리에게 유품으로 맡겼습니다. 이후 흑도 슈스이를 와노쿠니 측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조로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옥 끝까지 정복할 수 있는 검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멋대로 패기를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으며 해왕색을 쓰지 못하는 자가 사용했다가는 유효를 있는 대로 빨아들여 말라 죽어버립니다.
다음은 아멘와바키리입니다. 명검 엠마와 같이 코즈키 오뎅이 생전 사용했던 검 중 하나이며 오뎅이 처형당하기 전 코즈키 모모노스케에게 유품으로 맡겼습니다. 이 검은 텐고야마 히테치의 걸작으로 하늘조차도 베는 검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엠마와 함께 과거 카이도에게 유일하게 상처를 입힌 전설의 검 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모모노스케가 어린아이 인체로 시간 이동을 해서인지 어린아이의 몸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서 처음엔 받지 않았지만 1021화에서 모모노스케가 시노부의 숙성 열매의 힘으로 어른이 된 거로 아멘와바키리도 자연스레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11화에서 성인이 되어 와노쿠니의 새로운 쇼군으로 추대받은 모모노스케가 허리춤에 차게 되었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일본 신화에 나오는 같은 이름의 검입니다. 신화에서는 스사노우가 야마타노 오로치를 죽인 후 꼬리에 들어있던 아마노 무라쿠모노 추루기의 토츠카노 추루기의 끝부분이 부러진 뒤 이 검을 사용해 야마타노 오로치를 해체했다고 하며 문헌에 따라서는 토츠카노 추루기와 같은 검이라고 합니다. 오우토와 코가라시입니다. 금사자 시키가 애용하는 두 자루 명검입니다. 금사자 시키의 다리에 박혀 의족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잡이와 코등이 모양은 일본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특이하게 칼날은 양날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검의 이름은 늦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에 부는 찬바람을 가리킵니다. 보통 겨울바람 등으로 번역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1등급인 최상명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상명검은 딱 12자루만 존재하며 정말 희귀한 검입니다. 흑도 요루입니다.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의 검이며 세계 최강 검사의 검답게 엄청난 위력을 자랑합니다. 여담으로 몇몇 유럽 국가에서 요루의 모습이 십자가처럼 보여 종교적 상징을 나타낸다고 짧게 바꾸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초대 귀철입니다. 12자루 최상 명검 중 하나이며 귀철 1파가 만든 검입니다. 현재 이 검은 오로성의 간디가 사용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라쿠모 기리입니다.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가 생전 사용한 언월도이며 93건 SBS에서 뒤늦게 최상 명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의 이름은 떼구름을 베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한번 휘두르면 구름조차 벨 수 있다고 하며 실제로 샹크스와 흰수염과의 조우에서 둘이 검을 부딪힐 때 구름이 베어졌습니다. 다음은 에이스입니다. 해적왕 골디 로저가 생전 사용한 검입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커틀러스와 비슷하지만 손잡이와 칼날은 일본도와 비슷합니다. 이 검은 로저가 처형당한 후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용자의 아들과 이름이 같은데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름을 따서 지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등급별로 검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흑도와 요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흑도는 도신이 흑색인 검입니다. 드라큘 미호크의 요루와 류마의 슈스이가 흑도입니다. 흑도인 검은 이름 앞에 흑도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널리 알려진 요루, 슈스이가 이에 가장 들어맞는 검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작중 표현으로는 공룡이 밟아도 단 1mm도 휘지 않는다는 경도가 특징입니다. 무장색 패기로 경화한 도검은 마치 흑도가 된 것처럼 색이 검게 변한다는 점에서 미호크는 조로에게 패기를 가르칠 때 모든 도검은 흑도가 될 수 있다며 칼날의 이빠짐조차 자신의 수치로 여겨라라고 말했습니다. 유키마루의 말에 의하면 슈스이는 류마 생전의 치열한 싸움 즉 역전 끝에 흑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로가 받은 엠마를 두고 아직 흑도가 아니지만 조로가 하기 나름이라는 언급이 나온 걸 보면 흑도 자체가 대장장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검사의 영향으로 변화한 검들을 아우르는 말일 수도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유추해볼 때 검사의 패기에 의해 무장색이 입혀진 검을 아울러 흑도로 칭할 수 있지만 이런 검들은 검사가 무장색을 사용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미호크의 요루나 류마의 슈스이와 같은 흑도는 예외적으로 무장색 패기를 쓰지 않아도 도신이 늘 검은색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원피스 팬들 사이에서는 이 두 흑도를 영구흑도 내지 상시흑도로 칭합니다. 유키마루에 의해 밝혀진 영구흑도의 조건이라는 역전이 말 그대로 수많은 싸움을 뜻하는지 혹은 다른 무언가를 뜻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검이 영구흑도의 경지에 오르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검에 무장색을 오랜 세월 주입하여 싸우면서 역전을 거듭한 끝에 영구흑도가 된다는 사실이 사실상 작중 언급됨으로써 사실상 유력으로 점철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통해 흑도의 조건과 여부를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에는 여러 정황상 집어내기가 쉽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오뎅의 애도인 엠마와 아멘와바키리가 영구흑도가 되지 못한 점과 로저의 커틀러스 에이스와 검은 아니지만 최상명검으로 포함되는 흰수염의 무라쿠모 기리, 샹크스의 그리폰 등등 세계관 최상위권 강자들의 검과 창도 이러한 흑도의 경지에는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고로 영구흑도는 단순히 오랜 세월 한 검에 무장색을 주입하여 쓰는 걸 넘어서는 특별한 조건이 있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반영하여 무장색의 최상의 경지에 도달하면 영구흑도가 된다는 설, 검사의 영혼이 깃들어야 영구흑도가 된다는 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중입니다. 심지어 무엇이 됐든 지금까지 등장한 단 두 자루의 영구흑도의 사용자가 기이하게도 칼의 신이라고까지 불린 전설의 대검호 류마와 현재 조로의 최종 목표인 세계 최강의 대검호인 미호크다 보니 많은 독자는 영구흑도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매우 범상치 않으리라고 추측되는 중입니다. 다음 요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작중에서 최초로 언급된 요도는 3대 귀철입니다. 당시는 동급의 다른 검들보다 성능이 좋은 대신 사용자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막연한 설정으로만 언급되었습니다. 와노쿠니에서 등장한 요도 엠마는 사용자의 패기를 강제로 흡수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목숨을 위험하게 할 정도로 미친듯이 힘을 빨아들이지만 이전 사용자인 코즈키 오뎅은 그걸 태연히 버텨낼 정도의 압도적인 패기량과 동시에 패왕색 패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패기를 안정화해서 엠마의 주인이 됐습니다. 모든 요도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같은 원리라면 요도의 사용자가 단명한 건 수준이 낮은 검사가 무턱대고 휘두르다 패기를 계속 소모해 쇠약사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초창기에 등장했던 3대 귀철은 물론 와노쿠니에서 함께 등장한 2대 귀철도 패기를 강제로 흡수하는 묘사가 없는 걸 보면 알 수 없습니다. 텐고야마 히테치의 3대 귀철의 원리는 요도와 같으니 엠마도 손에 익을 것이라는 언급에 근거한 모든 요도가 같은 원리지만 엠마가 유독 위험한 것일 뿐일 수도 있다는 설과 귀철 1파에 속하는 요도의 위험성은 다른 요도와 다르다는 설 등이 분분합니다. 근데 1033화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모치키 코잡으로 가라사대 요도는 곧 명도이며 요도는 그저 약자가 겁을 먹어 그렇게 부르는 것일 뿐이고 자신이 만든 검이 요도라 불리는 건 도공에게 칭찬이라고 합니다. 또한 명도는 인간을 보며 자신에게 맞는 검사를 고른다고 합니다. 이를 조로와 3대 귀철에 대입하면 조로는 3대 귀철을 보고 요도임을 알아차리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크 워크스전을 거치며 자유롭게 다루기 시작했으니 조로에게 있어서 3대 귀철은 더 이상 요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그타운의 무기상에서 칼이 조로의 팔을 비껴간 것은 3대 귀철이 조로를 주인으로 인정했다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 원피스 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악마의 열매 총정리입니다. 초인계 열매, 가시가시 열매, 복용자는 더블 핑거 자라이며 먹으면 전신에서 돌벽을 관통할 만큼 단단하고 예리한 가시가 생깁니다. 가시의 길이와 굵기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죠. 감옥 열매, 복용자는 희나이며 몸이 다른 사람에게 닿으면 그 부분이 상대를 포박하는 검은색 강철 자물쇠로 변합니다. 거대 열매, 복용자는 산호한 울프이며 거인족이라도 자신의 몸을 더 거대해질 수 있게 만듭니다. 거품 열매, 복용자는 칼리파이며 몸에서 거품이 나와 다른 사람이 이 거품에 닿으면 힘이 빠져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신체의 굴곡까지도 반질반질하게 변합니다. 격려 열매, 복용자는 혁명군 벨로 베티이며 깃발을 휘두르고 외치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공포가 사라지고 투지가 솟구치며 신체 능력이 높아집니다. 고무 열매, 복용자는 몽키리 루피이며 먹으면 모든 신체 부위를 고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요 열매, 복용자는 돈키호테 로시난테 즉 코라손이며 무형의 방음 벽을 만들거나 특정 대상의 소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암살자에게 아주 특화된 능력인데 총이나 대포를 쏴도 소리가 나지 않으며 발소리도 안 나 매우 유용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소리도 없앨 수 있기에 벙어리로 만들 수 있어 매우 무서운 능력이기도 하죠. 골드 열매, 복용자는 길드 테소로이며 먹으면 신체에 접촉했던 금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어서 불을 키울 수 없어 아쉽네요. 그림자 열매, 복용자는 게코 모리아이며 현재 사기급 초인계 열매로 평가받고 있는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빼앗아 시체에 넣어 군대 양성이 가능하고 공격면에서도 활용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림자와 육체와 위치 교환이 가능해 위기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몸에 그림자를 넣어 다른 사람의 전투력을 가져와 강화할 수 있는 미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물 열매, 복용자는 나르고이며 몸에서 그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꽃 열매, 복용자는 니코로빈이며 능력자의 신체를 꽃처럼 피울 수 있습니다. 노래 열매, 복용자는 샹크스의 딸 우타이며 능력자의 노래를 들은 사람을 잠재울 수 있고 그 후 그 정신을 강제로 능력자가 꿈꾸는 우타월드로 끌어들일 수 있죠. 녹 열매, 복용자는 쉬이며 만진 금속을 순식간에 녹슬게 하죠. 조로의 검 유바시리를 녹슬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분이죠. 느린 열매, 복용자는 폭시이며 손에서 느림보 광자를 내뿜어 닿는 즉시 물체를 30초 동안 느리게 만듭니다. 도톰 열매, 복용자는 바솔로뮤 쿠마이며 손바닥에 귀여운 발바닥을 얻고 모든 공격을 튕겨내며 사람의 피로도를 추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이 닿으면 원하는 곳까지 날려버릴 수 있죠. 독독 열매, 복용자는 마젤란이며 전신에 독극물을 분비하고 무심코 내뱉은 숨결은 위험한 독가스가 됩니다. 동강 열매, 복용자는 버기이며 몸을 동강 낼 수 있습니다. 샹크스와 라이벌인 미호크의 검술에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뇌 열매, 복용자는 닥터 베가펑크이며 먹으면 머리가 커지고 온갖 지식을 무제한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루두루 열매, 복용자는 라이조이며 모든 것을 두루마리에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둥실둥실 열매, 복용자는 시키이며 능력자가 만진 무생물을 중력을 무시하고 공중에 띄워서 조종할 수 있습니다. 뒤로 열매, 복용자는 아인이며 자신을 제외한 무엇이든지 12년 전으로 되돌리는 시간 역행 능력입니다. 또록또록 열매, 복용자는 바이올렛 비올라이며 팔방 4000km 시각 정보를 획득하는 천리안을 얻을 수 있고 눈을 이용해 공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도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뜨거 열매, 복용자는 도나치노이며 먹으면 신체 온도를 최대 섭씨 만도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램프 열매. 복용자는 샬롯 다이후크이며 손으로 배를 쓱쓱 문지르면 벨트의 버클이 열리면서 어널도를 든 램프의 마인이 나옵니다. 거의 요술 램프 진이나 다름없죠. 럭키 열매. 복용자는 바카라이며 접촉한 사람의 운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운을 흡수하여 상대에게 불운한 사고를 겪게 할 수 있고, 운이 높아진 자신은 자신에게 날아오는 공격이 어떠한 우연으로 빗나가거나 누군가가 대신 맞아주는 등 어떤 트러블에도 운이 보호해줍니다. 매끌매끌 열매. 복용자는 알비다이며 이 열매를 먹으면 매끈한 피부를 얻어 황골탈퇴를 할 수 있죠. 어떤 공격이든 흘려보낼 수 있어 거의 자연계급이죠. 메료메료 열매. 복용자는 보아 행콕이며 먹으면 생물과 무생물을 돌로 만드는 능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눈이 안 보이면 능력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지 않아도 발동하지 않죠. 메모리 열매. 복용자는 샬롯 푸딩이며 먹으면 기억 조작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억 필름도 훔쳐볼 수 있습니다. 모아모아 열매. 복용자는 반디월드이며 자신이 만진 사물의 성질을 최대 100배 증폭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속도를 가속하거나 작은 돌멩이나 호두 파편을 산탄총 이상의 위력으로 날리거나 총탄의 크기를 증폭할 수 있습니다. 무기 열매. 복용자는 베이비 파이브이며 자신의 온몸을 무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문문 열매. 복용자는 블루노이며 능력자가 만진 모든 것을 문으로 바뀔 수 있으며 공기도 문으로 만들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미니 열매. 첫 번째 복용자는 브리이고 두 번째 복용자는 릴리 앤스토막입니다. 먹으면 앤트맨처럼 자신의 몸을 죽이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몸에 걸쳐있는 옷과 무기도 함께 줄어듭니다. 바늘 열매. 복용자는 레오이며 먹으면 사람과 지면 사람과 사람, 군함과 군함 등 어떤 것이든 봉합할 수 있습니다. 바위 열매. 복용자는 피카이며 바위와 동화에서 조종할 수 있습니다. 반짝반짝 열매. 사용자는 조지이며 먹으면 몸을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인생 피겠네요. 베리어 열매. 첫 번째 복용자는 크로즈미 세미마르이고 두 번째 복용자는 바르톨로메오입니다. 검지와 중지를 꼬아 잡으면 투명한 베리어가 생깁니다. 벌컥 열매. 복용자는 검은 수염 해적단 바스코샷입니다. 능력을 사용할 때면 코가 새빨개지는 듯하고 아직까지 응용하는 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호비의 탈출을 막으려 할 때 마을을 통째로 불태운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아 높은 도수의 알코올 연소를 활용한 화염계 공격도 가능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병 열매. 복용자는 검은 수염 해적단 도크큐입니다. 먹으면 임의로 병을 개발하거나 전염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사 열매. 첫 번째 복용자는 쿠로즈미 히구라시이며 두 번째 복용자는 봉쿠레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 체격, 목소리 등 신체적 특징을 기억하고 재현할 수 있습니다. 부활 열매. 복용자는 밀짚모자 일당의 부르기며 인생 2회차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즉 목숨이 2개가 되는 셈이죠. 현재는 한 번 죽었으므로 마지막 목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분리시켜 정찰 능력에도 뛰어납니다. 붓붓 열매. 복용자는 칸주로이며 그림을 그려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비스킷 열매. 복용자는 빅맘 해적단 3장성 샬롯 크래커이며 박수 칠 때마다 비스킷을 만들고 그것을 인형을 만들어 조작해 싸울 수 있습니다. 빙글빙글 열매. 복용자는 버팔로이며 먹으면 신체를 고속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인간 헬리콥터나 다름없죠. 섬섬 열매. 복용자는 검은 수염 해적단 아발로 피사로이며 먹으면 섬을 통째로 동화시켜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성성 열매. 복용자는 카폰의 배지이며 먹으면 신체 내부 외부를 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되게 유용한 능력인데 사람들을 자신의 몸 안에 축소화해 드릴 수 있고 몸 안에서 공격했을 때 축소화된 공격이 경계선을 지나면 원래 공격 위력으로 돌아와 전투력 측면에서 좋죠. 소곤 열매. 복용자는 아피스이며 먹으면 동물들과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소울 열매. 첫 번째 복용자는 마더 카르멜이고 두 번째 복용자는 빅맘입니다. 사람의 수명 즉 영혼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소울을 다루기 위해 상호간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람의 수명을 흡수하거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의 수명을 원하는 대로 빼앗을 수 있죠. 그리고 타인의 영혼을 다른 무생물에 넣어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소리 열매. 복용자는 스크래치맨 아프이며 온몸을 악기로 바꾸고 여기서 자아내는 소리로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손톱 열매. 복용자는 에릭이며 먹으면 어떤 명검보다 예리한 손톱을 얻습니다. 송알 열매. 복용자는 해군대령 베리굿이며 먹으면 신체 각 부위를 포도알처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수술 열매. 복용자는 트라팔가로우이며 룸을 생성하여 그 안에서 공간과 사물들을 지배하는 집도이가 됩니다. 각성 능력은 룸을 다른 물체에 더 씌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순 열매. 복용자는 오타마이며 능력자는 자신의 뺨을 떼어 수수경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동물에게 먹이면 경단을 먹인 날과 같은 모양의 달이 뜰 때까지 그 동물은 능력자에게 절대 복종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동물을 한 달 동안 세뇌시키는 경단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동물 유전자 자체에도 능력이 통하는지
스마일 능력자도 자기 말에 절대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숙성 열매 복용자는 신호부이며 먹으면 무엇이든 숙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사물을 숙성시켜서 썩게 하거나 생물을 급속도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스프링 열매 복용자는 베라미이며 먹으면 전신이 강인한 용수철로 변합니다. 시간 열매 복용자는 코즈키 토키이며 먹으면 자신 또는 타인을 미래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로는 갈 수 없다고 하죠. 실실 열매 복용자는 돈키호테 도플라밍고이며 먹으면 몸에서 실을 내뿜고 사출된 실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리오네트처럼 사람에게 실을 꽂아 조종할 수 있고 공격과 분신 그리고 세장을 만들 수 있어 범용성이 높은 능력이죠. 싹둑 열매 복용자는 다즈본에 쓰이며 먹으면 전신이 칼날로 변합니다. 썽둥 열매 복용자는 혁명군의 이나즈마이며 먹으면 양팔이 가위로 변합니다. 거대한 건조물과 철골까지 천처럼 자르고 다룰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트 열매 복용자는 조라이며 생물과 무생물을 아트라고 주장하는 기묘한 형태의 무언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열매 복용자는 샬롯 오븐이며 신체에서 고열을 발산해서 무엇이든 순식간에 뜨겁게 달굽니다. 오돈 열매 복용자는 키네몬이며 먹으면 머리 위에 잎사귀나 돌멩이를 올려놓고 도롱이라고 외치면 자신 타인을 불문하고 어떠한 대상으로든 변장할 수 있습니다. 우걱 열매 복용자는 와포루이며 먹으면 어떠한 사물이든 맛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은 것을 재료로 자신의 몸을 변형할 수 있죠. 워시워시 열매 복용자는 해군 대참모 추루이며 먹으면 어떠한 것이라도 빨랫감처럼 젖은 채로 납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도 맑아지기에 해적한테 상당히 골치 아픈 능력이죠. 워프워프 열매 복용자는 검은 수염의 적단 반오거이며 먹으면 순간이동이 가능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포함한 대상을 특정 위치로 순간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기자기 열매 복용자는 유스타스 키드이며 먹으면 자기력을 부여하고 다루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각성을 하면 생명체를 포함한 주변 환경에 자력을 부여하여 살아있는 자석을 만들 수도 있죠. 즙즙 열매 복용자는 빅맘의 적단의 샬롯 스무디이며 무엇에서든지 손으로 즙을 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에도 영향이 가서 상대를 검으로 베거나 찌르기만 해도 수분을 빨아낸 미라로 만들 수 있고 그 수분을 몸 안에 비축해 자신을 거대화시킬 수 있죠. 집집 열매 복용자는 바질 호킨스이며 타인의 생명이 깃든 집인형을 몸에 품어 자신이 당한 신체 부위의 피해를 타인의 같은 부위로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자가 집인형이 되거나 칼을 집으로 만들거나 칼에서 거대한 집 인형을 내보내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로 카드를 뽑아서 상황을 바꾸는 능력까지도 갖고 있죠. 쫀득쫀득 열매 빅맘의 적단 샬롯 카타쿠리의 능력이며 육체가 모찌처럼 부풀리고 늘어나며 일반적인 초인계의 범주에서 벗어나 마치 자연계와 같이 유동적으로 몸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각성을 하면 땅을 모찌로 바꿀 수 있고 지면에서 위로 뛰어 공격을 할 수도 있죠. 찐득찐득 열매 복용자는 트래블이며 먹으면 점성이 독하게 높아 끊어지지 않는 찐득찐득한 점액이 나오고 이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찰강 열매 능력자는 더글라스 분리시며 먹으면 접촉한 사물과 합체할 수 있습니다. 각성하면 섬 전체의 크기를 합칠 수 있죠. 책책 열매 능력자는 샬롯 몽도르이며 책을 조종할 수 있고 책 속의 생물도 가둘 수 있죠. 촥촥 열매 능력자는 과거 미스터3 겔디노이며 먹으면 몸에서 촌농을 뿜어내는 양초인간이 되죠. 쿡쿡 열매 능력자는 빅맘의 적단을 잊게 해준 슈트로이젠이며 먹으면 이 세상 온갖 것을 식재로 바꾸는 힘을 얻습니다. 쿠궁쿠궁 열매 능력자는 시네곤 대장 후지토라이며 중력을 조작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운석을 떨어뜨릴 수 있어 매우 최강의 열매라 평하죠. 큐브큐브 열매 능력자는 가이람이며 동강 열매와 반대로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자르거나 뭉쳐서 큐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킬로 열매 능력자는 미키타이며 먹으면 자신의 체중을 1kg에서 10,000kg까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을 늘리거나 줄여도 외모에는 변화가 없죠. 투명 열매 첫 번째 복용자는 압살롬이고 두 번째 복용자는 검은 수염의 적단의 비이시류입니다. 먹으면 투명해질 수 있고 능력자가 몸에 걸친 옷은 물론 신체에 닿은 물체 또는 타인마저 투명해집니다. 펄럭펄럭 열매 복용자는 돈키호테 패밀리 디아만테이고 먹으면 자신의 몸을 비롯해 만진 것들을 얇게 만듭니다. 얇아진 것들은 부피가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무게도 가벼워지지만 강도는 그대로입니다. 펑펑 열매 복용자는 돈키호테 패밀리 글라디우스이며 먹으면 능력자와 능력자가 만진 사물을 자유자재로 파열할 수 있습니다. 페펫 열매 복용자는 브리드이며 먹으면 손에서 녹색 링을 만들고 날릴 수 있습니다. 폭폭 열매 복용자는 잼이며 먹으면 전신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전신기폭은 물론이고 체액이나 분비물, 코딱지나 한숨까지 폭탄이 되죠. 표적 열매 복용자는 반다데켄 9세이며 먹으면 맨손바닥에 닿은 생물을 표적으로 만듭니다. 하비하비 열매 복용자는 돈키호테 패밀리 슈거이며 능력자의 손에 닿은 자는 장난감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능력의 부작용으로
하비하비 열매의 능력자는 열매를 먹은 순간부터 나이를 먹지 않는 저주에 걸립니다. 할짝할짝 열매, 복용자는 샬롯 페로스페로며 먹으면 몸에서 물엿 같은 사탕을 뽑아내고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헤엄헤엄 열매, 복용자는 세뇨르 핑크이며 능력자는 주변을 액체처럼 만들어 그 속에서 헤엄칠 수 있습니다. 호르호르 열매, 복용자는 혁명군 엠포리오 이반코프이며 먹으면 손끝을 주사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바늘을 사람의 신체에 찌르면 찔린 대상의 체내 호르몬을 조정하여 성별, 체온, 색소, 성장 텐션 등을 능력자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홀로홀로 열매, 복용자는 페로나이며 영체를 만들고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홀로홀로 열매의 능력자가 만들어낸 유령 군단은 실체가 없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무엇이든 통과하고 영체인간과 시야를 공유합니다. 유령은 두 가지 용도로 나뉘는데 하나는 좌절용이고 하나는 폭탄용입니다. 흔들흔들 열매, 첫 번째 복용자는 흰수염이고 두 번째 복용자는 티치입니다. 능력자는 진동을 일으키는 힘을 얻습니다. 즉 지진 그 자체죠. 힘임 열매, 복용자는 검은 수염의 적단 지저스 바제스이며 산 하나를 뽑아 던지는 괴력을 보여줄 정도로 대상의 근력을 상승시킵니다. 고차고차 열매, 복용자는 샬롯 유시이며 먹으면 다른 사람이나 무기를 자신과 융합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넝쿨넝쿨 열매, 복용자는 네오해군의 빈지이며 먹으면 주위의 모든 식물들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조종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대굴대굴 열매, 복용자는 아벨론이며 먹으면 몸을 광산에서 사용하는 광차처럼 생긴 트럭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딱딱 열매, 복용자는 베어킹이며 먹으면 무쇠처럼 딱딱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바퀴바퀴 열매, 복용자는 해군본부의 샤링글 대령이며 먹으면 몸의 각 부위가 차바퀴처럼 변하는 바퀴인간이 됩니다. 버터버터 열매, 복용자는 샬롯 갈렛이며 먹으면 버터를 분비하는 몸과 그 버터를 조종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글부글 열매, 복용자는 연합의 선장 비리며 먹으면 몸이 초고열 용광로가 됩니다. 광석 같은 재료를 뱃속에 집어넣어 칼이나 총 같은 제품을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비전비전 열매, 복용자는 애니며 먹으면 어떤 이미지든 손을 대기만 하면 환영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환영은 금방 사라지지만 원본과 똑같은 힘을 지녔습니다. 소리소리 열매, 복용자는 엘도라고이며 먹으면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고함을 지를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래치맨 아프의 소리소리 열매와는 완전히 다른 열매이나 한국어 번역은 동일하게 소리소리 열매라 혼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색깔 열매, 복용자는 사이코피이며 먹으면 사람이나 사물에 특수한 컬러 스프레이를 뿌려서 주변 풍경과 동화시킬 수 있는 카모플루자 인간이 됩니다. 재킷 열매, 복용자는 펑크 형제의 형 켈리 펑크이며 먹으면 재킷으로 변해 동물이건 괴물이건 자신을 입은 자의 인격과 신체 능력 등 모든 걸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짤랑짤랑 열매, 복용자는 트레저 해적단의 매드 트레저이며 먹으면 몸에서 쇠사슬을 뿜어내는 사슬인간이 됩니다. 푸시푸시 열매, 복용자는 혁명군 군대장 몰리이며 먹으면 온갖 것을 부수지 않고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땅속을 파고들거나 빈 공간을 만들 수도 있죠. 포켓 열매, 복용자는 흰수염 해적단 6번 대대장 블라멘코이며 먹으면 몸에 용량 무한대의 주머니가 생깁니다. 거의 도라에몽이네요. 물컹물컹 열매, 복용자는 소드의 소장 프린스 글스이며 신체에서 진흙을 뿜어내 형체를 빚어 조종할 수 있습니다. 채찍 열매, 복용자는 소드의 쿠자쿠이며 채찍을 휘둘러 맞춘 물체는 조교가 됩니다.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에게도 효과가 적용됩니다. 치유 열매, 복용자는 톤타타 왕국의 왕녀 맨셸리이며 먹으면 눈물처럼 몸에서 나오는 수분으로 생물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셸리가 흘리는 눈물의 성분으로 맺히는 민들레 치유들레의 솜털은 광범위로 퍼져 기적적인 초회복을 일으키지만 효과는 단 몇 분만 지속되고 두 번은 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끝나면 다시 원래 몸 상태로 돌아오죠. 그리고 헌혈처럼 다른 사람의 치유력을 민들레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나눔들레는 시간 제한이 없이 영구적인 치유가 가능하죠. 크림 열매, 복용자는 샬롯 오페라이며 먹으면 달콤한 크림이 분비되는 몸과 그 크림을 자유롭게 조종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톤톤 열매, 복용자는 돈키호테 패밀리의 간부 마하바이스이며 먹으면 자신의 체중을 톤 단위로 바꿀 수 있는 초체중 인간이 됩니다. 통과 열매, 복용자는 다나카시이며 먹으면 무기질을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꾸벅꾸벅 열매, 복용자는 노코이며 먹으면 피리를 부는 것으로 상대방을 잠재우고 자신이 원하는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잡기 열매, 복용자는 아디오이며 공중에 거대한 건틀렛을 한 쌍을 소환하여 정면에서 날아오는 모든 걸 잡아서 공중에 고정할 수 있지만 여러 방향에서 날아오는 건 잡을 수 없으며 생명체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카피 열매, 복용자는 카멜레오네이며 먹으면 상대의 모든 인격과 행동, 기술, 능력을 카피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 외에도 노리노리 열매, 니비니비 열매, 니트로 열매, 바수바수 열매, 발사발사 열매,
배달 열매, 마법 열매, 모노 열매, 메탈 열매, 반죽 열매, 버너 열매, 열파 열매, 지마 열매, 포차 열매, 호어 열매, 흐물흐물 열매가 있습니다. 동물계 열매, 개계 열매 모델 닥스훈트. 능력자는 레스이며 미스터 포의 총입니다. 먹으면 닥스훈트의 힘을 얻는 열매이고 재채기를 하면 입에서 야구공 형태의 시한폭탄이 발사됩니다. 개계 열매 모델 자칼. 능력자는 차카이며 먹으면 자칼의 힘을 얻습니다. 개계 열매 모델 울프. 복용자는 제브라이며 먹으면 늑대의 힘을 얻죠. 개계 열매 모델 너구리. 너구리의 힘을 얻는 열매인데 현재 능력자는 와노쿠니의 대장장이 텐고야마 히테치의 차주전자입니다. 거북 열매. 복용자는 패꼼지이며 거북이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엄은 못 치죠. 고양 열매 모델 레오파드. 복용자는 로브루치이며 먹으면 표범의 힘을 얻습니다. 각성을 하면 몸이 좀 더 슬림해지고 날카로운 표범의 이빨이 생겼으며 상반신에 불꽃이 일렁이는 형태를 띱니다. 달걀 열매. 복용자는 탐하고 남작이며 먹으면 인간형, 수인형, 동물형의 세 가지가 아닌 다른 분류군으로 변신 단계가 나뉘는 최초의 동물계 열매입니다. 강한 충격을 받고 몸이 깨질 때마다 달걀, 병아리, 닭의 순서로 변신하면서 더욱 강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기에 아무리 쓰러져도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는 미친 능력이죠. 도롱도롱 열매 모델 아울로틀. 복용자는 스마일리이며 먹으면 도롱뇽으로 변신합니다. 땅굴 열매 모델 두더지. 복용자는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이며 능력자는 인수형이 되면 땅속을 파는데 특화되어 있는 날카로운 손톱과 발톱이 생기며 자유자재로 땅의 굴을 파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말말 열매. 복용자는 피에르이며 새가 말말 열매를 먹어 페가수스처럼 변한 것이죠. 뱀뱀 열매 모델 아나콘다. 복용자는 보아 썬더소니아이며 먹으면 아나콘다의 힘을 얻고 능력을 발휘하면 머리카락이 몇 배로 불어납니다. 독은 없지만 긴 몸통과 파워로 가하는 조르기가 특기죠. 뱀뱀 열매 모델 킹코브라. 복용자는 보아 마리골드이며 먹으면 킹코브라의 힘을 얻고 맹독을 뱉을 수 있습니다. 벌레 열매 모델 장수풍뎅이. 복용자는 커브이며 먹으면 장수풍뎅이의 힘을 얻습니다. 즉 날 수 있죠. 벌레 열매 모델 말벌. 복용자는 비안이며 먹으면 말벌의 힘을 얻습니다. 사람 열매 모델 불명. 복용자는 첩하이며 먹으면 사람의 힘을 얻고 다른 동물계 능력자처럼 상황에 따라 3단 변신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환수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세세 열매 모델 매. 복용자는 페루이며 먹으면 새의 힘을 얻고 날아다닐 수 있죠. 세세 열매 모델 알바트로스. 복용자는 모르건지이며 먹으면 알바트로스의 힘을 얻습니다. 다른 세세 열매와 다르게 인수형이 완벽한 새 인간의 형태를 띠죠. 세세 열매 모델 독수리. 복용자는 버즈이며 먹으면 독수리의 힘을 얻습니다. 소소 열매 모델 들소. 복용자는 도르돈이며 들소의 힘을 얻습니다. 인수형은 들소답게 미노타우로스의 형상이 되죠. 소소 열매 모델 기린. 복용자는 카쿠이며 기린으로 변신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각성을 하면 루치와 마찬가지로 주변의 날개옷 형상의 불꽃이 둘러지고 기린의 목도 예전 이상으로 유연하게 채찍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 열매. 복용자는 스펜담의 검 펑크프리드이며 먹으면 코끼리의 힘을 얻습니다. 동물계 고대종 열매. 고대종 거미거미 열매 모델 로사미갈레 그라우보겔리. 복용자는 블랙마리아이며 먹으면 로사미갈레 그라보겔리의 힘을 얻습니다. 고대종 고양 열매 모델 샤벨타이거. 복용자는 후주이며 샤벨타이거의 힘을 얻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같은 계열인 고양 열매 모델 표범과 유사한 편인데 신체 구조는 일반 모델인 표범보다 육탄전에 더욱 능하기에 격투전에 있어서 로블루치보다 더욱 위력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고대종 용용 열매 모델 알로사우루스. 복용자는 엑스드레이크이며 알로사우루스의 힘을 얻습니다. 고대종 용용 열매 모델 스피노사우루스. 복용자는 페이지원이며 스피노사우루스의 힘을 얻습니다. 고대종 용용 열매 모델 프테라노돈. 복용자는 킹이며 프테라노돈의 힘을 얻습니다. 자신의 벼슬을 뒤로 잡아당겼다가 놓아서 고무줄처럼 날리는 것처럼 상대를 찌르는 초장거리 기술도 사용할 수 있죠. 고대종 용용 열매 모델 브라키오사우루스. 복용자는 퀸이며 브라키오사우루스의 힘을 얻습니다. 동물형 상태에서 마치 뱀처럼 연결된 목과 꼬리를 미사일처럼 발사하는 기술도 사용할 수 있죠. 고대종 용용 열매 모델 파키케팔로사우루스. 복용자는 울티이며 먹으면 파키케팔로사우루스의 힘을 얻습니다. 고대종 용용 열매 모델 트리케라톱스. 복용자는 사사키이며 먹으면 트리케라톱스의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목에 프리를 프로펠러처럼 회전시켜 날 수도 있죠. 고대종 코끼리 열매 모델 매머드. 복용자는 제기며 먹으면 매머드의 힘을 얻는 능력입니다. 동물계 환수종 열매. 개계 열매 환수종 모델 구미호. 복용자는 검은 수염의 적당 카타리나 데본이며 먹으면 구미호의 힘을 얻습니다. 특수 능력은 펑하고 연기를 뿜으면서 다른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개계 열매 환수종 모델 오오구치노마카미. 복용자는 야마토이며 하얀 늑대 오오쿠치노마카미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징은 냉기를 조종할 수 있죠. 개계 열매 환수종 모델 바케다누키. 원피스 얼리미티드 월드 알게임에서 등장하였습니다.
능력자는 파토이며 바케다누키의 능력으로 나뭇잎에 글자를 쓰면 그 나뭇잎을 사물이나 사람으로 만들죠. 말말 열매 환수종 모델 페가수스. 복용자는 스트롱거이며 능력자는 페가수스의 힘을 얻습니다. 물고기 열매 환수종 모델 청룡. 복용자는 카이도이며 먹으면 용의 힘을 얻습니다. 대체적으로 용을 떠오르는 능력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쥐 열매 환수종 모델 뱀파이어. 복용자는 패트릭 레드필드이며 이 능력자는 상대를 만지면 젊음을 빼앗아 흡수할 수 있고 반대로 상대를 만져서 젊음을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둠을 내뿜을 수도 있습니다. 뱀뱀 열매 환수종 모델 야마타노 오로치. 복용자는 오로치이며 먹으면 야마타노 오로치의 힘을 얻습니다. 8개의 머리를 베어야 하만 죽일 수 있죠. 사람 열매 환수종 모델 데블. 복용자는 생고쿠이며 먹으면 부처의 힘을 얻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기술은 충격파와 거대화 기술입니다. 사람 열매 환수종 모델 오우뉴도. 복용자는 오니마루이며 먹으면 일본의 요괴 오우뉴도가 됩니다. 사람 열매 환수종 모델 니카. 복용자는 몽키디 루피이며 오로성이 니카 열매를 숨기기 위해 초인계 고무고무 열매로 둔갑했다고 합니다. 이 능력은 기본적으로 고무 몸을 가지고 있으며 공상의 현실화라고 불릴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고 싸울 수 있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미소 짓게 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능력이 각성될 시 더욱 더 강한 힘과 자율성이 부여된다고 하죠. 세세열매 환수종 모델 불사조. 복용자는 마르코이며 먹으면 불사조의 힘을 얻어 몸에 두르고 있는 부활의 푸른 화염으로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순식간에 재생합니다. 세세열매 환수종 모델 누에. 복용자는 토라치고이며 누에의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 정체불명 열매. 정체불명 열매로 복용자는 치키치타이며 동물계 치타 열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 열매로 복용자는 미노타우루스이며 동물계 젖소 열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각성을 하여 인격이 잡아먹힌 걸로 보이죠. 정체불명 열매로 복용자는 미노리노케로스이며 동물계 콧불소 열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성을 하여 인격이 잡아먹힌 걸로 보이죠. 정체불명 열매로 복용자는 미노코알라이며 동물계 코알라 열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 열매로 복용자는 미노제브라이며 동물계 얼룩말 열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 열매로 복용자는 미노치와와이며 동물계 치와와 열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 열매로 생고쿠의 애완 염소가 복용자이며 동물계 염소 열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 열매로 복용자는 달마시안이며 동물계 개개 열매 모델 달마시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 열매로 복용자는 오니구모이며 동물계 거미거미 열매 모델 오니구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 열매로 복용자는 알파카치노이며 동물계 알파카 열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 열매로 복용자는 에포이다이며 동물계 애벌레 열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 열매로 복용자는 올 헌트 그런트이며 붉은 털의 유인원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체불명 열매로 복용자는 주얼리 보니이며 나이에 관한 열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연계 악마의 열매, 가스가스 열매. 복용자는 시저 클라운이며 먹으면 육체를 가스, 즉 기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사기인계 주변의 산소를 없애 질식사하게 만들 수 있죠. 눈 열매. 복용자는 모네이며 먹으면 신체가 눈으로 이루어집니다. 늠 열매. 복용자는 카리브이며 먹으면 신체가 늪으로 이루어집니다. 늪 속에 저장고처럼 보물이나 먹을 것 등등 다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마그마그 열매. 복용자는 아카이누이며 먹으면 마그마로 바뀝니다. 악마의 열매 중에서 최고봉의 살상력을 자랑하죠. 모래모래 열매. 복용자는 크로커다일이며 능력자의 몸을 모래로 바꿔서 대부분의 물리적 타격을 완벽하게 무효화합니다. 그리고 모래를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것과 모래폭풍, 수분 흡수 등 아주 유용한 능력입니다. 뭉게뭉게 열매. 복용자는 스모커이며 먹으면 육체를 연기로 바꾸고 폐기가 실리지 않은 모든 공격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번개 열매. 복용자는 에넬이며 번개의 힘을 얻으며 번개를 자유조종 가능합니다. 번쩍 열매. 복용자는 키자루이며 먹으면 신체를 노랗게 번쩍이는 빛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 발차기와 레이저, 광탄 등을 사용할 수 있죠. 수순 열매. 복용자는 카라스이며 자신을 다양한 숯덩어리로 자유자재로 변형시켜서 무기로 다루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둠 열매. 복용자는 티치이며 먹으면 신체를 한 줄기의 빛도 놓치지 않는 무한의 인력을 가진 어둠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흉악한 악마의 열매라고 하죠. 얼음 열매. 복용자는 아오키즈이며 전신을 얼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연계와 달리 능력을 사용하면 몸이 고체인 얼음으로 변하는 만큼 재생 과정이 다소 특이하죠. 이글이글 열매. 첫 번째 복용자는 에이스이고 두 번째 복용자는 사보입니다. 먹으면 육체를 불로 바꾸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 불꽃을 발할 수 있습니다. 숲 열매. 복용자는 아라마키이며 몸을 식물로 변환하거나 자신 주변 일대의 각종 식물을 피워내 성장시키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개통불명 악마의 열매. 끈적 열매. 복용자는 허니퀸이며 먹으면 물처럼 흐르는 몸을 가지게 됩니다.
여전 열매. 복용자는 가스파데이며 먹으면 끈적끈적한 물엿으로 이루어진 몸을 얻습니다. 종이 열매. 복용자는 사이먼이며 자신의 몸을 종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포자 열매. 복용자는 무슈르이며 독버섯 포자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인공악마의 열매. 물고기 열매 모델 카이도. 복용자는 모모노스케이며 완벽주의자 베가펑크가 만든 열매인데 색이 핑크색이어서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그거 빼고는 능력은 카이도우가 먹은 열매 능력과 같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박쥐. 복용자는 배트맨이며 박쥐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가젤. 복용자는 가젤맨이며 가젤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생쥐. 복용자는 마우스맨이며 생쥐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뱀. 복용자는 스네이크맨이며 뱀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토끼. 복용자는 레빈맨이며 토끼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스네이크. 복용자는 사라에비이며 스네이크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알파카. 복용자는 알파카맨이며 알파카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아르마딜로. 복용자는 마딜로맨이며 아르마딜로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곰. 복용자는 베어맨이며 곰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박쥐 뱀갑각류. 복용자는 트리오 그립이며 박쥐 뱀갑각류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깨. 복용자는 크랩맨이며 개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카이만. 복용자는 카이만 레이디이며 카이만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돼지코뱀. 복용자는 누레온나이며 돼지코뱀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백사. 복용자는 텐조사가리이며 백사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퍼그. 복용자는 와니도이며 퍼그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기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패기는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 아실 겁니다. 하지만 패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패기는 레일리의 언급에 의하면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의지의 힘입니다. 기척, 기압, 위압 등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것과 차이가 없지만 대부분 인간은 패기를 깨닫지 못하거나 끌어내고자 해도 끌어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패기는 습득이 어려워서 보통은 장기간 단련을 통해 끌어내며 패기는 극한 상태의 실전 속에서만 더욱 개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기는 의지만 충분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구사할 수 있기에 육체가 쇠약해져도 패기의 숙련도는 떨어지지 않으며 설령 패기를 각성하지 못한 타인의 몸에 들어가도 패기를 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예로 나미의 몸에 들어간 상디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었고 20년 동안 강제 노동으로 혹사를 당해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효고로는 무장색의 숙련도 많은 루피보다 앞섰습니다. 견문색 무장색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계실 텐데 지금 바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패기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견문색 패기입니다. 이 패기는 상대의 기척을 한층 더 강하게 느끼는 능력입니다.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적의 위치, 숫자, 기량을 볼 수 있으며 상대의 행동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냉정함을 잃으면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제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기척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 진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에서는 견문색을 발동하면 사용자의 눈이 붉게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견문색 패기를 스카이피아에서는 인간이 살아있기만 해도 몸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힘이라고 하여 멘트라라고 부릅니다. 견문색 패기는 단련하면 할수록 더 넓은 범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에넬은 스카이피아 전체 범위를 들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견문색 패기는 무장색 패기와 달리 타고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샤와 오토임의 모모노스케는 견문색 패기를 단련하지 않았지만 타고난 견문색 패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극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각성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전쟁 중에 발현한 바로 코비입니다. 전쟁 중 사람들의 슬픈 목소리를 들은 코비는 아카이누에게 찾아가 전쟁을 멈추자고 했죠. 그리고 드레스로자에서 슈거를 쓰러뜨리기 위해 각성을 한 우솝도 있습니다. 일촉즉발 상황일 때 멀리 있는 슈거를 쓰러뜨리기 위해 저격에 집중을 하자 루피 로우 슈거의 기척이 모여 저격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견문색 패기는 감정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나 태도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가슴속에 감춘 슬픔이나 분노 등 그러한 감정을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가령 루피의 견문색은 본인의 자각은 없지만 생물의 감정을 알아채는 힘이 강합니다. 감수성이 너무 강하면 지나치게 공감하기도 합니다. 아이사와 오토임에 그리고 정상전쟁 당시의 코비가 그랬습니다. 아이사는 어렸을 때 마을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면 꼭 울음을 터뜨렸고 코비는 정상전쟁에서 견문색을 각성했을 때 너무나 많은 슬픔을 느낀 탓에 고통스러워했죠. 그리고 눈으로 쫓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공격도 무의식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레베카는 디블록 참가자를 모조리 정리한 폭풍 같은 하쿠바의 공격을 종이 한 장 차이로 간신히 피했습니다.
물론 공격을 사전에 예측해도 너무 빨라 몸이 따라가지 못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 예로 보아 썬더소니아는 처음에는 루피를 눈 감고 여유롭게 상대하다가 기어 세컨드의 속도를 쫓아갈 수 없어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견문색 패기는 더욱더 나아가 극한으로 단련하면 조금 앞선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게 견문색 패기의 마지막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앞선 미래를 볼 수 있는 자는 대표적으로 샬롯, 카타쿠리, 루피, 카이도가 있습니다. 그 외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있지만 미래 예언자 셜리의 능력도 견문색의 일종일까요? 다음 두 번째는 무장색 패기입니다. 이 패기는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는다는 이미지를 떠올려 사용합니다. 보다 단단한 갑옷은 당연히 공격력에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몸과 사물에 둘러 악마의 열매 능력자의 실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 해루석 에너지, 어둠 열매의 인력처럼 악마의 열매 능력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가프나 레일리가 루피를 꼬집거나 딱밤을 먹인 것은 고무고무 열매의 능력을 봉인한 것이 아니라 루피의 실체를 잡은 것뿐입니다. 다른 예로 루피가 무장색 패기로 시저 클라운을 공격했을 때 손바닥이 하얗게 묻었습니다. 즉 자연계 능력자를 때릴 수는 있어도 능력을 못쓰게 막거나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작중에서는 무장색으로 경화한 신체 부위나 무기는 색깔이 검게 변하며 이를 무장색 경화라고 부릅니다. 경화하면 단순한 대나무도 철제 지태를 부러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흉기가 됩니다. 드라큘 미호크는 조로를 가르치면서 무장색 패기를 두르면 모든 검은 흑도가 될 수 있다면서 칼날의 이 빠짐조차 자신의 수치로 여기라고 말했죠. 숙련자는 전신 경화도 가능하지만 경화를 해도 자신을 웃도는 무장색 패기에는 뚫립니다. 즉 자신의 무장색보다 상대방의 무장색이 더 강하면 공격이 먹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장색을 실은 참격을 날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연계를 제외한 능력자들은 능력과 무장색을 병용할 수 있습니다. 루피의 기어 포스가 무장색을 이용해 고무의 장력과 신축성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나 샬롯, 카타쿠리 같은 각성한 초인계 능력자들은 능력으로 변형시킨 주변의 사물들을 손대지 않고도 경화할 수 있습니다. 무장색 패기를 사용해서 경화를 해도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은 물에 닿으면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무술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용조권이나 팔춤권에는 무장색이 없으면 쓸 수 없는 기술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불필요한 무장색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흘려보내 보이지 않는 갑옷을 밖으로 더욱 크게 둘러서 닿지 않는 곳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와노쿠니에선 이걸 류오라고 부릅니다. 한글 번역본으로는 유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예로 레일리가 패기 시범을 보일 때 사용한 장풍의 원리와 정상전쟁 때 3대장이 흰수염의 능력을 막을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효고로가 루피에게 가르칠 때도 나왔었죠. 여기서 한층 더 성장하면 몸의 휘감은 류오를 적의 내부에 침투시켜 안쪽부터 파괴할 수 있습니다. 샤본디 제도에서 레일리가 케이미에게 채워진 폭발 목걸이를 터뜨리지 않고 파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부 파괴 무장색을 주입해 목걸이 내부를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쪽부터 파괴하는 무장색 패기는 맷집이 강한 카이도에게도 통합니다. 그 예로 루피가 레드록을 사용했을 때와 조로가 카이도에게 회오리를 날려 베었을 때죠. 원작에서는 내부 파괴 무장색을 특정해 부르는 명칭이 나오지 않아 참 뭐라 부르기 애매해 내부 파괴 류오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패왕색 패기입니다. 상대를 위압하는 힘, 즉 사용자의 기백 그 자체입니다. 수백만 명 중 한 명이 선택받은 패기죠. 다른 이의 위에 설 수 있는 왕의 자질이라고도 부릅니다. 크게 이름을 떨치는 인물은 이 자질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패왕색 패기는 순수하게 가진 이가 내뿜는 기백이기 때문에 견문색, 무장색과 달리 수련으로 제어할 수는 있어도 패왕색 패기만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오직 자신의 심신이 강해지는 것으로만 그 위력이 커집니다. 패왕색 패기를 내뿜으면 싸워볼 가치조차 없을 만큼 약한 상대를 기절시킵니다. 숙련되면 군중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게만 위압을 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위에 있는 무관한 사람까지 위압하기 때문에 완전히 제어할 수 없다면 함부로 써선 안 된다고 하죠. 가령 루피가 정상전쟁에서 패왕색을 내뿜었을 때 해군뿐만 아니라 흰수염 해적단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기절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패왕색은 초급, 중급, 상급 순서로 발전합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자신의 힘을 자각하지 못하며 분노 등 감정의 고양을 통해 발동합니다. 중급에 이르면 정신력의 향상을 통해 패왕색을 자신의 의지대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타이밍부터 위력, 그리고 영향이 미치는 범위마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인원을 상대하는 전투에서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패왕색은 견문색, 무장색과 달리 사용자의 몸이 성치 않아도 그 위력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는 패왕색의 패기는 말 그대로 기백이기 때문이다. 만신창이가 되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어도 일단 패왕색을 바라면 잔챙이들은 무조건 기절합니다. 루피는 해독할 방법이 없을 만큼 다양한 독에 중독된 상태에서도 무의식적으로 패왕색을 썼습니다. 갖가지 신경독에 중독되어 죽는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당시
루피의 상태를 생각하면 그때 늑대무리가 싸울 필요도 없을 만큼 약한 적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멀쩡한 루피였다면 일일이 상대할 가치가 없는 적에 불과하기에 모두 기절한 것입니다. 몸 상태에 따라서 사용 자체가 불가능할 수는 있지만 일단 발동만 한다면 피로나 부상이 누적된 상태에서도 잔챙이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예로 루피는 카이도의 뇌면팔개에 맞고 기절한 상태에서도 자신을 끌고 가려는 백수 해적단의 졸개들을 기절시켰습니다. 이 패왕색 패기는 어마어마한 사정거리도 특징입니다. 어인섬에서는 루피의 패왕색이 광장 전역을 뒤덮었으며 정상전쟁에서는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던 처형대 위의 병사들에게까지 패기가 닿았습니다. 따라서 패왕색 사용자들에게는 머리수만 채운 인해 전술은 먹히지 않습니다. 어중간한 역량의 병력은 아무리 많아도 한 방에 다 쓸려나갈 뿐이죠. 그리고 상급 단계로 패왕색을 무장색처럼 몸이나 무기에 휘감을 수 있습니다. 패왕색을 휘감으면 외부로 흘러나오는 패기가 검붉은 번개처럼 일렁이며 서로 부딪히면 하늘이 갈라질 정도의 엄청난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오니가시마에서 이미 무장색 수련을 마친 루피도 유유타만 낼 수 있었을 뿐 카이도를 상대로 혼자 싸우는 것은 무리였으나 패왕색 각성 이후 단신으로 카이도를 마크하는 것이 가능해질 정도로 막강한 파워업을 이루었습니다. 즉 패왕색을 휘감으면 파괴력이 강해지는 것으로 밝혀졌죠. 그리고 요즘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로저와 흰수염이 보여준 것은 패왕색 휘감은 플러스 류오입니다. 카이도와 루피의 싸움에서 닿지 않았어라는 대사가 나왔었습니다. 즉 이 장면은 로저와 흰수염의 싸움을 연상케 했는데 처음에는 닿지 않았어가 패왕색만의 영향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작중에서는 패왕색을 두르고 닿는 공격을 오다 선생님이 연출한 것으로 보아 루피와 카이도의 닿지 않은 공격은 패왕색 패기와 류를 합쳐서 사용한 것을 명확하게 나타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최상급 단계로는 패왕색 패기로 견문색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견문색의 최상위 능력인 미래 예지마저 차단할 수 있죠. 최상급 단계 패기를 가지고 있는 샹크스는 젊은 시절 견문색 살인마라고 불렸다고 하죠. 원작에서는 샹크스가 원거리에서 패왕색을 겨냥해 특정 인물만을 마비시키고 목소리까지 전달하는 듯한 묘사도 있습니다. 패왕색이 기본적으로 의지의 힘이라는 걸 고려할 때 자신의 의지를 패기에 담아 원격으로 전달하는 능력도 있는 듯하죠. 즉 다시 처음부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견문색 패기의 초급 단계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적의 위치, 숫자, 기량,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중급 단계는 초급 단계에서 범위 증가입니다. 상급 단계는 조금 앞에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무장색 패기의 초급 단계는 무장색 경화를 해 공격과 방어와 악마의 열매 능력자 공격 가능입니다. 중급 단계는 외부로부터 둘러 닿지 않는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묘죠. 상급 단계는 내부 파괴 류로 내부에서부터 파괴할 수 있는 무장색 패기입니다. 패왕색 패기의 초급 단계는 자신의 힘을 자각하지 못하며 분노 등 감정의 고양을 통해 발동하는 것입니다. 중급 단계는 정신력의 향상을 통해 패왕색을 자신의 의지대로 범위와 위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상급 단계는 극소수의 강자만 사용할 수 있는 패왕색 휘감기입니다. 최상급 단계는 견문색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사람을 마비시키고 자신의 목소리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